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역 여당 대표와 맞설지 아니면 실리를 택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 청주 출신의 신규식 선생의 친필 편지 수십 통이 발견됐습니다. 묻혀졌던 독립운동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만 도내 많은 분지역은 분만 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이 계속되면서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그제 이시종 지사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의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충북으로선 강대 강으로 맞설지 실리를 택할지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시종 지사의 세종역 포기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세종역 신설에 충북만 반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충북은 외로운 싸움에 나선 입장이 됐습니다. 단체장이 바뀐 충남과 대전시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세종역 신설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들이 원래 기능을 다 하고 또 이제 대전 서부권이나 이쪽의 어떤 교통수요 충족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재차 묻는 오송 지역구 도의원을 충북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강성 여당 대표에 맞설지 실리를 찾을지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토론회에서 충북이 지원을 요청한 강호축을 언급하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과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서로 강호축해 줄 테니 세종역 눈 감아달라?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큰 문제다. 충청북도는 현 상황에서 세종역 반대 기조는 이어가되 정치적으로 변수는 있을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차에 기름 넣기가 무섭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휘발유 값이 벌써 1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기훈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면서 매주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물론 2014년 12월 이후 제일 비싼 겁니다. 충북이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0월 첫째 주 기준으로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69원. 서울과 제주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특히 도내 평균 휘발유 값은 8월 한 달간 9원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들어선 평균 가격이 40원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4, 5일에 한 번씩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한다면 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10,000원이 넘게 더 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 평일 낮 시간부터 차량이 수없이 밀려듭니다. 이 주유소는 하루 평균 1,000대가량의 차량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늘 때마다 한 10원, 20원씩 오르는 것 같아서 좀 크게 많이 느껴요. 일부러 찾아오게 되죠. 아무래도 다른 데는 가격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오게 됩니다. 유류비 고민 없는 전기차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올 하반기 282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6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신청 기간이 보름이나 남아 경쟁률은 3대 1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지원율이 2대 1에서 하반기에는 3대 1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에너지 절감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에 기름 넣기가 무섭다란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당분간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 가뜩이나 어려운 주머니 사정에 기름값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 가게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제천시가 낙엽 수매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낙엽 수매 대금을 싹쓸이 해온 낙엽 사냥꾼들의 개입을 막고 노인과 기초 수급자들에게 수매 우선권을 줬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적장에 낙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천시가 낙엽 수매를 통해 사들인 것들입니다. 농한기 소득원이 되고 낙엽은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는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더욱이 산불 예방 효과까지 더해지며 전국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오기도 했습니다. 제천시가 2년간 100만 킬로그램의 낙엽을 사들이는 데 쓴 예산은 3억 5천만 원. 그러나 곧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전문 낙엽 수거꾼들이 수매 대금을 싹쓸이한 겁니다. 게다가 마구잡이로 수거된 낙엽은 퇴비로 만들기엔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가져갈 때는 뭐 4,500만 원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 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당토 취지랑 안 맞다. 그래가지고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4년 만에 낙엽 수매를 재개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사업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매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에게 수매 우선권을 줬습니다. 산속 화력수 낙엽만이 수매 대상입니다. 명품 퇴비화 사업도 일종의 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불순물, 플라스틱이나 돌, 흙 등이 섞이지 않게끔 채취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낙엽 수매 사업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목표대로 수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되는데요. 정작 비용 분담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은 화끈했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015년 극심한 진통 끝에 합의돼 3년간 적용키로 한 충북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 구조는 인건비와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를 나눠내는 것입니다.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내는데 도와 시군은 4대6 분담으로 정해져 올해는 11개 시군이 24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내고 도가 160억 원, 도교육청이 129억 원을 부담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공통 공약으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되지만 분담 협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외에 친환경 급식 지원비를 연간 110억 원이나 자체 부담하는 청주시를 비롯해 일선 시군들이 비용 경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 박문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비용을 더 내야 한다며 감사 필요성까지 꺼냈습니다. 75.7%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병우 교육감은 인건비와 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려면 조리 종사원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무상급식 협상이 도와 시군, 도와 교육청에 2단계로 복잡해진 데다 고등학생복 230억 원이 추가돼 파국 직전까지 갔던 2015년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에서는 이시종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성원 의원은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연종석 의원은 증평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이 폐기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탁 의원은 단양의료원을 도립에서 군립으로 변경하는 건 단양군 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내년은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주 출신의 애국지사 신규식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커다란 업적에 비해 남겨진 자료가 많이 부족했는데요. 최근 선생이 쓴 친필 편지 수십 통이 발견됐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을 놓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을 지낸 애국지사입니다. 1879년 청주시 가덕면에서 태어나 43살의 나이로 순국할 때까지 독립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최근 선생의 친필 편지 37편이 고향 후손의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편지는 예관이 고향 친척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예관이 순국하던 해 중국에 있던 가족이 친척들에게 붙인 편지도 있습니다. 이 중 35편은 한자로 적었고 2편은 한글 편지입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편지가 선생 사후 100년이 다 돼서야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예관 선생님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자주 왕래를 하시다가 그 아버님이 요거 예관 이제 필적이라고 이제 이런 거 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편지들을 정리하다가 이제 요걸 따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신 거지. 이번에 발견된 편지는 선생의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 별로 자료가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서한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졌다는 게. 박 교수는 편지 내용을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 분석한 뒤 내년에 발간할 예관 신규식 전집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잉태하거나 갓 낳은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임산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충북 군 지역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원전 출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괴산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료시설을 갖춘 병원입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 지원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아이를 낳는 분만실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법적인 인연이 산부인과 의사가 2명 있어야 된다든지 뭐 분만실 여러 가지 기타 인프라가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이렇다 보니 괴산 지역 임신부는 청주나 충주 등 분만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군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음성은 산부인과가 2곳, 보은과 옥천 지역에도 산부인과 1곳이 있지만 분만이 가능한 지역은 영동과 진천 단 2곳에 불과했고 단양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도 분만실이나 기타 의료 장비 등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마음 놓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출산 정책은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